예, 3월 첫째 주는 온라인 강의만 진행되기 때문에 1주차 해가지고 이제 1차 시, 2차 시, 3차 시 총 3개의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둘 겁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3월 둘째 주부터 저랑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개만 올리는 거지만 3월 첫째 주에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기 때문에 3개의 동영상을 봐야 된다. 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주차의 두 번째, 이제 2차 시입니다. 지금은. 예, 지금 이제 2차 시에서 살펴볼 것은요, 주차별 강의 계획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별 강의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은 총,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5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오리엔테이션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강의들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만 25분용으로 이렇게 동영상 3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글쓰기 윤리와 관련해서는 강의실에서 직접 만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차에 좀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강의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월 첫째 주가 우리가 온라인 강의만 진행되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주차부터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는 25분짜리가 2개 있고요. 강의실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A조가 앞 시간에 오고 B조가 뒷시간에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2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상하기라든가 혹은 올바르게 사유하기와 관련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앞서서 어떤 기본적으로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 편견을 이제 좀 넘어서서 융복합적인 어떤 사고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들을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강의 내용들 여러분 좀 뭔가 작성해보고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와 4주차는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를 소개하는 방식들,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의 어떤 꿈들, 뭐 이런 이야기들 주로 나눠보는 시간들을 이때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2주에 걸쳐서 각자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작성해보고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요. 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즈음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작가라든가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5주차에는요, 이제 좀 어떤 창조적인 것들, 그리고 관찰들, 글감 생성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볼 생각이고요. 이제 6주차, 7주차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 틀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뭐 주제 선정, 개요 작성, 단락 구분, 뭐 설득하는 방법, 뭐 토론하는 방법, 뭐 이런 어떤 틀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오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중간고사에서 서술형 글쓰기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거고요. 설명형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서술형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가 이제 주로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어떤 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보는 긴 글로 작성하는 게 서술형 문제고요. 설명형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뭔가 설명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9주부터 14주까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때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발표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감상문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전략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필요한 어떤 보고서 작성 전략. 대학은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모든 수업에서 다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발표,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발표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발표하는 어떤 전략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기존의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그런 어떤 샘플들도 좀 같이 이렇게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 11주는 이제 주로 감상문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0주차에는, 판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감상문을 어떻게 작성할까, 나의 어떤 가치 판단들을 감상문에 어떻게 집어넣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읽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나만의 어떤 초점들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11주차, 12주차에는요, 직접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감상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상이라고 하는 게뭐 작품에 대한 감상도 있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판단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 그런 에세이들을 좀 직접 집중적으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에세이를 써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볼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도 이제 좀 더 추가해서 뭐 토론거리들을 만들 만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시간들을 이제 11주차, 12주차에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는 뭐 렌즈 에세이, 렌즈는 이제 뭐 렌즈를 장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시선을 장착하라는 거겠죠. 대화적 에세이, 뭐 소통하라는 거겠죠. 이제 그런 어떤 에세이 쓰기 전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 14주는요,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 강의실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에세이를 쓰기 위한 어떤 생각을 제시하는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들을 13, 14주차에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15주차에 이제 기말고사를 볼 텐데요. 기말고사도 역시 서술형 문제와 설명형 문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설명형 문제는 뭐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토론에 대해서, 에세이에 대해서, 간단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고요. 서술형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에세이 한 편을 간단하게 쓰는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일단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평가 항목이거든요. 우리 수업은 이제 크게 뭐 평가 항목이 이제 출석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과 과제, 그리고 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출석은 우리가 총 15주예요. 이제 만약에 시간당 여러분들이 뭐 지각을 하면 마이너스 1점이겠고요. 시간당 뭐 결석을 하면 마이너스 2점이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감점을 받을 경우에는 전체 점수에서 감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간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20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30점 이렇게 좀 배점을 해놨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이제 서술형 문제하고 설명형 문제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뭔가 풀어보고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글쓰기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써보고 많이 발표하고 그럴 텐데, 그 가운데서 이제 좀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수업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답이니까, 가급적 대학에 왔으니까 첫 번째 또 이제 대면 수업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뭐 성실하게 수업 내용을 잘 따라왔는지, 혹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생각들을 표현해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들에 입각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어떤 글들을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어떤 우리 교과목 목표에서 지향하는 바들, 뭐 협력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제 잘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팀 활동 과제와 개인 과제입니다. 팀 활동 과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콜라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츰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라고 해서 팀들끼리 함께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아주 뭐 부담을 주기 위한 건 아니겠고요. 수업 시간에 팀원들끼리 함께 무언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회의록, 그러니까 팀원들과 회의한 내용을 서식에 맞추어서 기록하는 거고요. 또 우리 팀원들이 어떤 식의 발표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이제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팀 발표와 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이 팀 활동 전체 과제를 이제 15점 이렇게 배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그때 가서 강의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되지만 어떤 서식들만 잘 따라오면 충분히 다들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과제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활동지를 작성하고 노트를 작성한 것들을 이렇게 학기 말에 도어 시스템에다가 과제로 탑재하게, 제출하게 하는 과제가 바로 개인 과제입니다. 이건 팀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라고 하면 써보시면 되고요. 그 쓴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그걸 뭐 워드 파일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한 대 모아서 학기 말에 과제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 잘 따라오면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수업은 이제 개인 발표예요. 이건 개인 발표. 포인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글쓰기 수업이고 또 생각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제가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자기가 손 들고 발표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뭔가 토론에 참여하면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플러스 1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1일에 최대 1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업 참여도가 저조한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감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인제 뭐 수업 시간에 아직도 뭐 잠을 자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혹은 뭐 인제 휴대폰에 빠져 있다든가 수업 시간에 왜 강의실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강의실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감점 제도를 적용해서 감점하는 형태로 이렇게 포인트 제도 이렇게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서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중간 기말고사 유형입니다. 서술형 문제는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든가, 발표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한다든가, 폭력 욕망 변화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든가, 비판 주장형 글을 작성한다든가, 예요. 기존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들입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 서술형 문제는 좀 길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A4로 한 반 페이지 이상, 한 3분의 2 페이지 정도는 돼야 이게 한 300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이면 충분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거든요. 더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명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뭐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가 강의한 내용들일 겁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콜라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할 텐데, 콜라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좀 서식의 형태로 좀 제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하는 건 아니겠고요. 우리 학교의 모든 이제 1학년 학생들은 다 이 콜라보 프로젝트,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수업 시간에 이걸 진행하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회의한 것, 회의록을 2번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 결과 우리가 어떤 발표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이제 1회 작성해서 도움 시스템에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식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탑재하는 그 과제를 제출하는 공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걸 다 여러분들이 이행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콜라보 프로젝트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수행한 것이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마 이제 뭐 수료증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툴들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회의록은 아주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A4 한 장이에요. 그래서 뭐 회의 주제, 그다음에 회의 일시, 그다음에 회의 장소. 만약에 뭐 대면 회의를 했다면 뭐 강의실이 되겠고요. 대면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뭐 줌이면 줌, 뭐 단톡방이면 단톡방, 뭐 그런 게 되겠죠. 참석자, 그 서명 들어가겠죠. 주요 안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겠고요. 그 의견 나눈 것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이 부분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 주요 안건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주요 안건들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주요 안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이렇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회의록을 보통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뭐 직접 손으로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해서 바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도어 시스템에 탑재한 거예요. 따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첫 번째 회의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그걸 왜 했을까요?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서 발표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책에 대한, 음악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음식에 대한, 뭐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공유하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겠죠. 뭐 가장 관심이 많은 것들 가지고 발표를 하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거 가지고 발표를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발표 잘 못해요. 그런 경우엔 재미도 없고요. 그죠? 창의적이지도 않고. 이 친구들은 이 회의록에 이제 첫 번째 안건이 관심사 공유였다면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팀장을 선정하는 거였어요. 뭐 팀장이 있어야지 이런 회의록을 탑재하고 뭐 어떤 식으로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발표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이번엔 누가 발표해봐라 내가 발표하겠다 좀 그런 어떤 것을 회의를 이끌어가는 주체자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선정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뭐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준비 사항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오늘은 뭐 발표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이 첫 번째 회의록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와서 다음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할지에 대한 계획이겠죠. 그런 계획들, 각자 준비할 내용들, 너 뭐 해와 너 뭐 해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 정도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걸 2번 작성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어떤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아까 서식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모임과 구성원 현황들을 이렇게 하나의 목록으로 이렇게 좀 작성하게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 내용들을 그 밑에 쭉 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요, 이제 프로젝트의 목적이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나요? 뭐 저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협력을 하라, 뭐 콜라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라라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필요성들을 이제 이 목적과 필요성 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세부 일정들과 수행 전략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발표를 준비할 것인지 일정들을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에 뭐 할 것이며 몇 월 며칠에 뭐 할 것이며 언제 뭐 할 것이며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언제 제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부 일정을 짤 수 있고요. 수행 전략은 어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읽어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과 비교해 봐야 되는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전략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또 팀원의 역할들도 좀 배분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 자체가 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무슨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고 어떤 걸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어떤 PPT 화면을 만들고 뭐 어떤 음성 파일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관련 문헌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조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조사한 것들을 쭉 서술하시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 음악이에요. 그래서 쇼미더머니의 뭐 랩에 대해서 우리는 발표를 해보겠다. 1회부터 지금 몇 회까지 갔죠? 뭐 7차까지 갔나요? 뭐 7차까지 갔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뭐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상해 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뭐 우리들만의 감상이 들어가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조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감상평과 우리 감상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상평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료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 뭐 한 10분짜리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문의 개요를 따는 겁니다. 개요는 이제 우리 강의 앞부분에서 개요 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개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에 대한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탕글. 이 바탕글은 제가 생각했을 때 A4로 10포인트로 해서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면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거든요. 이 바탕글이 있으면 훨씬 더 논리적인 어떤 글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니까요.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하는 것들, 개요들 이런 것들이 항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탕글이 이제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게 되고 추후 계획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은 일정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계획서 분량이 이제 부족하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어넣어야 될 PPT의 일부 화면 같은 것들 아니면 이 자료의 뭐 데이터라든가 혹은 뭐 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4에서 5페이지 분량의 어떤 프로젝트 계획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쭉 들어갔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요게 바탕글이에요. 예, 요게 아까 A4 한 페이지 분량의 바탕글인데 총 뭐 4페이지 중에서 지금 2페이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탕글이 이거하고 한 페이지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추후 계획이 들어가서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모임 구성 계획 자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게 계획서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1주차 이제 2차 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강의 계획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또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차별 강의 계획들,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평가 항목들,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잘 숙지하시겠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콜라보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예, 콜라보 프로젝트를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우리 수업은 이제 학자와 학습자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간의 어떤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보시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거거든요. 그런 활동지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활동지를 작성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가,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많은 거고요. 제가 너무 일방향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저도 그 여러분들 말한 것에 어떤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건 1주차의 2차 시였습니다. 예. 이제 1주차의 3차 시 강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 뭐 간단한 글쓰기 팁이라든가 혹은 뭐 설문조사 이런 형태니까 그것도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25분짜리 이 강의들을 25분 이상 강의들을 24분 이상 들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된다는 것, 예,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